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명인들의 이 복귀를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좀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올해 주식 대응 잘 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많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 드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명인들의 이 복귀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한 게 맨 처음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린 섹터는 5G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죠. HFR, OE솔루션 여기에 안테나 중계기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한테 기관들이 쏠 준비가 되어 있다. 실적 담보가 확인되면 바로 쏜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서 5G와 관련된 강력한 좀 추천 의견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연초에 좀 시세가 좀 많이 터졌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 소비주를 많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GK를 하지 말고 파라다이스를 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중저가 브랜드, 저가 브랜드를 취급해서 여기에 사업에 대한 이익이 연결되는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거 하지 말고 후나 고가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제 아모레 퍼시픽 이런 기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세점 쪽에서 이제 호텔 신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국 소비주 내에서 얘네들이 좀 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 기저효과가 가장 좀 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좀 어려웠던 구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한 2000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구간에서 2200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반등을 좀 이끌었던 요 기간에서 요 기간 동안에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 한 지수가 한 180포인트 선 정도 올라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요까지 한 180포인트 선 정도 지수가 상승이 나온 건데 요걸 이끌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여러분들도 알고 이제 저도 알고 IT 반도체라는 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2200에 좀 도달이 되다 보니까 이 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좀 보니까 밸류 부담을 느끼는 주식들에 대한 차익 물량들이 좀 제법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IT 반도체 관련해 좀 이슈가 좀 있었던 주식들은 급등이 한번 나오다가 긴 꼬리가 좀 달리기도 했고요. 솔브레인 같은 주식들. 그리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었고 5G 관련된 주식들도 차익 물량들이 좀 제법 나왔죠. 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전저점을 좀 이탈해주는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반면에 중국 소비주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좀 선방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호텔 신라 같은 흐름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좀 서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 이런 좀 구간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어떤 기준 라인을 좀 가지고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2250, 아래쪽으로는 이제 2150, 50p 단위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50에 가까울수록 리스크가 적어요. 2150 라인에 가까울수록 리스크가 적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가까울수록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50에 오게 되면 강력한 이제 매수 관점, 공격 관점을 가져가는 건데 여기서의 전제는 반드시 미중 무역 분쟁이 이번에 합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 엎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밸류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2150이라는 자리는 PBR 기준으로 0.87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작년도 2019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의 순자산 가치가 한 1660조에서 50조 정도 됩니다. 그럼 현재 시가총액을 2150 정도로 환산을 하게 되면 0.87, PBR 기준으로 0.87 정도 되거든요. 0.87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랑 똑같은 거냐면
2018년도 밸류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자, 2018년도면은 우리나라가 2,600에서 2,000까지 600포인트가 꼬꾸라졌던 이 시점이죠.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PBR 밸류가 0.87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확산됐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할인 요소가 되게 크게 발생되었던 구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점점 줄어드는 구간이니까 2018년도 수준의 주가 밸류 오게 되면 매수 관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2150을 기준으로 저는 계속 보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2200에서는 먼저 올라온 주식들이 있을 거고 늦게 올라온 주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들마다 약간 차별화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2250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려면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1월 15일 미중 무역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서명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PBR 기준으로는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 컨센, PER 기준으로는 지금은 15배 이상의 고밸류를 평가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때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25%를 줬고 2단계에서 1,2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5%를 준 거를 7.5%까지 줄이기로 하겠다. 이걸 이번에 1월 15일 날 서명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출렁거리는 거 올라갈 수 있는 게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산 게 장대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왔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컨센이 높아진다거나 반도체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2250까지 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고 파느냐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작년도 말에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거래일수 기준으로 보면 며칠 되지 않았지만 IT 반도체를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 돈을 가지고서 5G를 샀는데 5G가 급등하고 그걸 팔고 또 다른 5G를 샀는데 그게 5G가 급등하면서 중국 소비주까지 급등하는 이런 식의 순환매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포트 내에서 시장이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 보면 체감 지수는 좀 나빠질 수도 있었다 이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포인트를 잡아내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IT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IT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57,52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55,500원인데 저때 직전 고점 수준에 있는 거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하락의 이제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한 6만 원대까지 이제 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수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급 보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기관들이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면서 더 끌고 갈지 말아야 될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아니면 재무 분석을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계산해서 약간 고평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거고 업황을 보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반도체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는 포인트가 잡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존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투자의 모든 습관을 저는 싹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모든 생각을 다 뜯어고친 상태에서 2020년을 맞이해야 된다. 왜냐? 지금 우리가 주식 거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식 시장은 공정한 자유무역에 의해서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고요. 정치 변수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투자 기준의 잣대로 접근해서는 돈 벌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머리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LG전자하고 뭐 하이닉스 막 비교해드렸잖아요. 디램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그게 한 번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등주, 그냥 키높이 조금 나오는 겁니다. 큰 돈 못 벌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면 55,5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눌릴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죠. 그죠? 예, 더 뭐 그다음에 5일선 지지.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52,800원. 58,000원. 요 가격 오기 전까지 안 산답니다. 네, 절대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거나 그런 의견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IT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조정 나올 수도 있죠. 저는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량 다 매도해야 된다. 지금 IT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전량 다 매도해야 된다. 전량 다 매도하고 다시 급락이나 조정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작년도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이크론하고 이 재고, 이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변화를 좀 뒀냐면 반도체 재고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줄일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바일 관련된 주식들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많이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도 선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고 관련된 이 부분이 약간 기간 조정이 걸리게 되게 되면 그 프리미엄 다 반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IT 반도체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다 매도해야 된다. 이익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타이밍을 다시 언제 잡을 것이냐. IT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분명히 선행해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줄이고 다시 밑에서 다시 잡자 이거예요. 전 그런 전략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삼성전자 기준과 하이닉스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52,800원 아래로 또는 58,000원 요 정도 왔었을 때 다시 IT 반도체 공략하자. 제가 한 점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매출이 200조 나왔던 기업입니다. 2016년도까지. 그 영업이익률이 12에서 한 15% 정도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여기에 이제 나머지 IT 기업들이 다 낙수 효과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얘는 원래 12에서 15% 나오는 기업인데 22%에서 25% 영업이익률이 2017년도부터 생깁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반도체 때문에 그렇겠죠. 2016년도 이전에는 반도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이 25%, 잘 나와야 30%였어요. 근데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70%입니다. 호황기 때 삼성전자의 밸류 22%에서 25%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던 구간. 매출액이 200조에서 240조까지 20% 이상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의 최대 밸류, 호황기 때의 밸류가 1.53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4%, 25% 나올 때, 매출액이 20% 증가할 때, 그때 삼성전자의 밸류가 1.53배입니다. 그럼 지금을 환산하면 61,7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삼성전자가 역대 호황의 시기를 다시 맞이할 거다. 그거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면 10%인데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10%고 이거 투자입니까? 난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최악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 정도 나왔던 게 한 16%, 17% 정도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게 하나 생겼으니까 프리미엄 좀 줄 수 있죠. 어떤 거? 서버 시장에 큰 놈이 하나 들어섰잖아요. 이야기 해드렸죠? 월트 디즈니.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폰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조금 더 쳐줄 수는 있겠지만 2018년도 호황 밸류는 쳐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15% 내외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나왔을 때 밸류 쳐주면
삼성전자의 밸류는 PBR 기준으로 1.26에서 1.31배 정도 옵니다. 그 가격이 52,800원에서 5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디램 바닥 쳤고 낸드 바닥 쳤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으로 가진 않아. 완전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왔었을 때는 리스크가 적은 거죠. 근데 그 이상 자리는 뭐냐면 호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와 다르게 계속 위로 쭉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거품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IT 반도체 싹을 다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급락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자. 요 관점이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하는데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전기차하고 이제 2차 전지 쪽 보면 LG화학 대표적으로 그죠? LG화학 정도 있는데 저는 LG화학 사야 될까 말아야 돼. 하면 안 된다. LG화학은 하면 안 된다. 60에서도 안 된다. X.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 분사할지 말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석유화학은 업황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은 그나마 프리미엄을 줬던 요인인데 이걸 분사할지 말지 결정된다면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제 저는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디 쪽을 봐야 되느냐? 자 보세요. 삼성 SDI가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셋이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규모 증설. 근데 증설을 하는데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이노베이션 최대국이 어디예요? 폭스바겐. 근데 폭스바겐은 지금 뭘 원해요? 단가를 후려치기를 원하죠. 글로벌 화학업체, 석유화학업체 넘버원 누굽니까? 바스프.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양극재 사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작살납니다. 단가 다 후려쳐요. 치킨 게임. 삼성 SDI가 LNF한테 받던 거를 이제 유비코한테도 받고 에코프로비엠한테 받고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극재 안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작아요. 대규모 증설을 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낙수 효과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올해 뭐가 나오니까? 대규모 신차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디 이트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PNT가 되는 거예요. SK 이노베이션, 전국공정. 이해되죠? 치킨 게임에 해당되시면 안 됩니다. 자, 삼성 SDI가 증설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죠? 신흥 SE가 열심히 대형 신흥 SE가 대형 각형 안전, 알루미늄 뚜껑 얘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치킨 게임에 해당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일지 머티리얼즈. 지금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제일 잘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누구냐? SKC예요. 그죠? 얘입니다. 동박 1위 업체 인수하고 나서 거기에 1.2조 베팅했잖아요. 왜 인수했어요? 일지 머티리얼 때문에 인수한 거예요. 동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100배, 1000배 나요.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규모 강산업체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면 비싼 가격에 다 팔 수 있었어. 근데 배터리 시장이 커지잖아. 그럼 폭스바겐이나 중국에 있는 CATL이나 바스프가 딱 봤을 때 이거 돈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만한 기업들 다 죽여!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극재 코발트 가격이 다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비켜나고 있는 게 동박업체입니다. 동박업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전자이온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건데 이거를 얇고 길게 하는 게 기술인 겁니다. 이 원천 기술 어디가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하고 협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진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SKC가 야 이거 돈 되겠다. 그래서 동박업체가 양극재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고 있는 양극재 관련된 기업은 여러분들이 올해 거래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나와봤자 기술 반등 작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중국 소비주 많이 이야기해드렸잖아요. 한국콜만 코스막스 하지 말고 아모레퍼시픽을 해라. 호텔 신라를 해라. GK를 하지 말고 파라다이스를 해라. 왜? 점유율 가져오잖아. 땅 따먹기. 중국인들이 찾아오면 뭐예요? 저가 브랜드 이렇게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OEM 주문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뭐예요? 고가 브랜드 가지고 있는 녀석 해라. 설화수. 중국 사람들 명품 좋아하니까. 루비통 잘 가지 않습니까?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게 전기차도 똑같다 이거지. 4만 원대 초반 오면 땡큐입니다. 일지 모티리얼즈는. 자, 그 다음 중국 소비주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파라다이스. 중국 소비주 이야기할 때는 제가 파라다이스하고 GK를 비교하죠. 그죠? 자, 카지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1년간 3조 정도의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3주 정도를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중에서 절반, 1.5조 정도를 강원랜드 가서 돈을 잃습니다. 1.5조 나머지는 어딜까요? 외국인들 대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가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나 GKL 있죠. 나머지 조그마한 업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한 14, 5개 정도 있어요. 근데 상장되어 있는 건 이 기업들이 대표적이니까. 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카지노한테 1.5조의 돈이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옆에 마카오는 40조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중국, 일본은 카지노가 없어요. 빠찡코밖에 없습니다. 카지노 가려면 2025년도, 2026년도 돼야 돼요. 싱가포르 6시간 걸립니다. 마카오 가는 사람들, 홍콩에서 뭐 이런 거 하려고 쇼핑도 그런 목적으로 가죠. 40조 시장이에요. 20명 가운데 1명만 이쪽 안 가고 우리나라 오더라도 우리나라 2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카지노는 얼마입니까? 1.5조. 근데 여태까지 카지노 관련된 이 땅 따먹기 게임에서는 GKL이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GKL 영업이익률은 항상 25%대 정도 나왔고 파라다이스는 영업이익률 10% 내외에 잘 나왔을 때가. 근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 이 시진핑이 중국에서 대장 되면서 반부패 정책하고 메르스 사태 막 터지고 사드 터지면서 이때 GKL과 파라다이스의 사업 전략이 달랐습니다. GKL은 움츠려 있자. 파라다이스 공격적으로 하자.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강남은 이제 잘 안 가요. 파라다이스 시티 가지. 점유율 뺏어오는 거. 그러니까 GK를 하지 말고 파라다이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가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저가 브랜드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 이니샵이나 미샤 이런 게 돼요? 요새는 올리브영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맞춤형으로 가지 않게 되면 고가 브랜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고가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딱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수 기준으로 보면 2150과 2200, 그 다음에 2250을 기준으로 보면 5G는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추세 안 나와요. 고점 돌파했다가 차익 실현 거 다시 밑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돌려야 돼요. 저도 실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추세하고 병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익이 극대화돼요. 왜? 지금 모멘텀을 싸주는 구간이 아니라 지켜보는 구간이니까. 서명할까? 1월 15일까지. 5G는 그렇게 가야지 돈을 많이 법니다. 중국 소비주 종목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소비주들 모멘텀 언제 커질까요? 위안화 6.8 위안이나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전저점 깨졌을 때. 그때 모멘텀이 2차 시세가 나는 거예요. 지금 1차 시세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봅니다. IT 반도체 급락 조정 나면 땡큐. 하지만 급하게 따라가지 말자.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대신 비싸긴 사지 않아야 됩니다. 왜? 호황이 아니라 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재고 관리 다시 조절하지 않는 한 IT 반도체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 좀 방송을 통해서 좀 전달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AS나 전략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 좀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기준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